그리고 그 지금 그 권리분석 결과 이제 법정지상권 이제 땅을 취득했을 때 그 건물 주인이 네. 그 권리를 할 건물 수 있다. 건물을 내 건물 철거 못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변할 수 있는 반론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대표적인 게 법정지상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법정지상권은 없는 것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은 그 어떻게 보면 토지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철거될 운명인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는 이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또 거기 있는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 세입자들은 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상으로는 지금 우위에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건물에 근저당이나 저희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 근저당이 없어서 이게 만약에 다 선순위잖아요. 그 임차인들 보증금이 다 대항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오늘 물어보는 거지 처음으로. 그 이제 지금 여쭤보신 게 그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대항력이란 건 건물을 취득한 사람, 지금 현 주인에서 누군가 취득하고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의 그 보증금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가 대항력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을 취득한 사람과의 사람. 관계의 문제지. 네. 지금 양원 씨처럼 토지주는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철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시 말하면 네, 이제 네, 네. 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황당하죠. 그게 건물 등기부상으로는 깨끗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당권도 없고 뭐 대항력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권리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그 안전하게 들어간다고 봤는데 결국은 땅 주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이 철거되고 그렇죠. 내쫓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 보증금 보장해 달라 이런 권리가 전혀 없으니까 저 세입자들은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니까.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지료 청구를 해서 그 건물을 경매를 넣어요. 경매를 뭐 임차인들이 보증금 돌려달라 해가지고 경매를 넣든 네. 그럼 대항력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유찰돼가지고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그렇죠. 우리 양원 씨뿐 아니라 네. 어느 누구든 받은 사람. 건물을 이제 승계 취득한 사람, 낙찰을 받은 사람은 보증금을 책임져야 되는 그렇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들. 네, 그러니까요. 책임져야 그런 되는. 거를 조금 만약에 제가 받는다 하면 그걸 약간 면피할 수 있는 건 뭐 없나요? 뭐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법률적으로는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 책임, 의무죠, 그죠? 그런 그 건물주로서의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세입자들도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취득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철거될 건물인데 누가 온전한 값에 취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계속 유찰이 되고 네. 낙찰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못 받고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게다가 토지주와의 관계에서는 또 쫓겨나는 그렇죠. 태거.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면 아마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임차권 등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서 네.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실상은 이제 자기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어떤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세입자하고 좀 합의가 필요한. 그렇죠. 예. 취득한 사람하고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세입자도 많이 양보하고 아,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다 받아가는 게 아닌가요? 세입자도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돈을 실제로 받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복잡해지는구나.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임대차 관계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보증금 비중이 많고 월세가 별로 없으면은 네.
조금 이렇게 그런 합의 보증금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득한 사람 건물 취득한 사람하고 합의가 조금 오래 걸리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테고 만약에 이제 월세가 좀 있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이게 반전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가 있는 그 계약이라면 조금 수월하겠죠. 그게 수월한 게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액수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월세 연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그것도 이렇게 깔 수 있는 거구나. 월세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경매 들어가고 뭐 철거 소송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에 대해서 월세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증금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낙찰을 받은 사람하고도 조금 이렇게 그 스무드하게 협상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야, 이 경매 모르면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조금 여러 수를 좀 내다봐야 되는. 근데 제가 부동산 그 중개 사무소에서 약간 듣기로는 지금 그 건물주가 월세 있던 걸 이제 빼려고 그러고 전세로 이제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네. 중개 사무소에 뭐 철거송 들어갔다라고 소문을 좀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식의 뭐 이렇게 노티스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이제 뭐 그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면은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사람한테 노티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중개사무소에 이제 알리는 것도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방법으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고 어차피 지금 그 건물 철거 소송에 이제 부수되는 방법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건물에 그게 그 처분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가 철거해야 되니까 등기에 나오니까 등기에 나오니까 세입자들은 적어도 이게 뭔가- 건물 등기부등본은 떼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개사들도 건물 등기부등본은 뗀단 말이에요. 네, 확인 사항이 있으니까. 근데 토지 등기부등본은 잘 안 보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건물 임대차를 하기 때문에 안 토지- 보여주죠. 안 보여준다기보다는 주인 입장에서. 아니요. 그거는 그 인터넷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개사든 뭐 임차인이든 원하면 떼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크게 상관 안 하죠. 예, 내가 건물 임대차를 하는데 토지까지 떼볼 필요 있느냐. 이렇게 약간 안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이 소송 들어가서 이제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노티스가 아주 강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분금지 가처분을 중개사나 뭐 잘 아는 사람은 뭐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근저당 아니니까 괜찮네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임차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임차인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뭐 하면서 네. 가처분 이제 가압류는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데 가처분은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하라.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꼭 맞는 말은 아닌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뭐 가처분, 가등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 건물과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건물을 뭐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세를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가처분이 들어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래를 그냥 회피해버릴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요 사건에서 한번 이제 우리 양원 씨는 제가 볼 때는 그 아주 투자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잘 하신 것 같고. 잘 산 것 같습니까? 네, 뭐 가격도 잘 사신 것 같고 또 권리관계도 충분히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제 심작에는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얘기해 주니까 또 이렇게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그 어떤 재산 문제다 보니까 서로 희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뭐 건물주에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 소유권을 못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물 철거되는 권리 관계인데 저는 이 권리 지금 분석을 해보면서 세입자들 어떤 상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게 좀 안타까워서. 네네. 왜냐면은 피해를 안 보게 하게끔 할 수 없을까라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지금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지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물론 법리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하고 성공적으로 끝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상대방 피고 입장에서는 그 건물주라든지 세입자들은 그렇죠. 손해를 보고 눈물을 머금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될 건가를 아무래도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올 때 한번 이제 그 상황이 복귀입니다. 세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왜 이런 집에 들어왔지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토지 권리 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건물 권리 관계만 그 생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사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한테도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건물 임대차를 하니까 토지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런 이 사건처럼 이제 토지주가 뭐 건물주 아니 바뀌지 않더라도 달랐을 때 그렇죠. 종전 토지주가 마음을 바꿔서 건물 철거해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그거는 건물주로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양은 씨가 이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권리관계 자체가 그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토지주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죠. 철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리관계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입자는 꼼짝없이 나가게 되는 아무 돈도 못 받고 그렇죠. 나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관계를 세입자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노티스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세입자가 자칫하면 손해를 입고 그 손해는 다시 공인중개사한테 소송으로 가고 또 공인중개사 협회가 또 보험금을 물어주게 되고 이런 이제 파장이 예상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상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임대차 할 때 아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끝 등본 떼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끝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꼭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등기부도 못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도 못 보고 그다음에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뿐 아니라 토지 등기부도 열람을 해야 되고 그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증금을 지키는 거거든요. 세입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무탈하게 살고 거주하고 그다음 나올 때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세입자의 어떤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그 보증금을 지키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따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짧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가 그렇죠. 있는데 이 현 세태가 조금 이게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빨리 가처분을 해서 이 들어올 사람이 이제 안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있는 사람이 빨리 보증금을 그 건물주한테 받고 나가든지 소송이 진행되면 압박이 올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뭐 날라오지 하면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게 되면 네. 새로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음. 그거는 이제 거의 바보가 아닌 한 그렇죠.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 속이지 한 않는 한. 그렇죠. 그리고 등기부는 떼보거든요, 보통. 아까 제가 그렇죠. 등기부 떼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는 선의 모든 것인데 그렇죠. 순서죠. 등기부 등본 떼보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톡하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이랑. 그러면 그 소송하면서 이게 막 뭐 퇴거 명령이라고 오고 막 그러면 집주인한테 이거 뭡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증금 빨리 주세요 나가게 막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성 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도 보호를 받잖아요. 세입자가 빨리 그죠? 근데 이제 건물주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면은 그렇죠. 그냥 그런 피해자가 없을 텐데 보통은 그게 안 하죠.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나도 인적사항 뭐 등기하고. 나도 뭐 보증금 들어와야 빼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물어보고요. 네.